이거 108번부터 110조까지 한번 풀어봅니다. 잘 생각 안 나도 앞에 내용을 좀 공부하시면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대부분 외우는 거여가지고 그냥 이렇게 좀 지식을 쌓아두셔야 되는 거입니다. A에서는 수렴한 경계가 발달한다. 얘가 요렇게 가고 요렇게 가서 얘가 밑으로 내려가는 거거든요. 모이잖아, 그쵸? 모이면 수렴한다라고 해요. 수렴한다. 여기서는 얘가 요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벌어지잖아요. 벌어지잖아. 요런 거는 발산된다라고. 발산형 경계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모이는 겁니다. 수렴형 경계가 나타나고, 니은에서 새로운 해양 지각이 생성된다. 여기 마그마가 솟아 올라와서 식어가지고 지각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기. 새로운 해양 지각이 생성된다가 맞고, 여기는 소멸하는 거고, 소멸. 지각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서 소멸하는 거고요. 해양판 A는 멘틀대로의 영향으로 서쪽 방향으로 이동한다. 얘는 여기 화살표 보이잖아요. 이렇게 일로 이동하겠지. 일로 이렇게 가잖아요. 일로 동쪽으로 이동하는 거지 서쪽으로 이동하는 거 아니죠? 4번. 그 다음에 이렇게 벌어지잖아. 화살표를 보셔야 돼. 벌어지죠? 무슨 경계예요? 발산형 경계죠? 발산형 경계에서 나타나는 지형이 바다에서는 해령이 생겨. 해령. 그 다음에 육지에서는 열곡대. 요거 다 맞아요. 이거 다. 이게 발산형 경계에서 생기는 지형이야. 육지에서는 해령은 바다 속에 있는 거고, 열곡대는 이제 대륙에 있는 겁니다. 육지에. 요거는 서로 이렇게 모이잖아요. 모이면 뭐야? 수렴형 경계야. 수렴형. 그랬을 때 이게 만약에 해양판 대륙판이면 요렇게 밑으로 내려오면서 해구 이런 거 생겨. 해구가 맞아. 그 다음에 해구가 생기는 데에서 요 해구랑 나란하게 이 마그마가 솟아 올라와서 여기 호상열도 이런 게 생길 수가 있어요. 호상열도 이거 맞아. 그런데 열곡대나 변환단층은 아니에요. 이거는 서로 어긋나죠? 어긋나면 보존형 경계라고 하는 거예요. 보존형 경계. 보존형 경계에서 생기는 지형이 단층, 이게 지층이 끊어져 있잖아요. 이거 끊어져 있죠. 이런 걸 단층이라고 해. 변환단층이 맞아요. 변환단층. 다 맞는 거는 3번이죠. 3번. 이해하시겠어요? 호상열도는 일본이나 이런 데가 호상열도야. 여기 해구랑 나란하게 이렇게 섬들이 이렇게 늘어서 있거든요. 이렇게. 그런 걸 호상열도라고 한다. 호가 뭔지 알잖아요. 부채꼴에서 여기 호잖아요. 호처럼 생긴 게 호상열도. 그 다음에 이게 봐봐. 지금 내가 화살표 잘 안 보이는데 아마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맞나요? 되게? 이러면은 뭐야? 서로 멀어지지? 무슨 경계예요? 멀어지면? 발산형 경계죠? 그리고 여기 마그마가 상승하는 부분이야. 마그마 상승. 이 수렴형 경계 아니죠? 그 다음에 A와 C의 해양지각은 서로 가까워진다. 멀어지니까 가까워진다라는 표현 틀렸죠? B 하부에 멘틀 대류가 하강한다가 아니라 이게 뭐야? 상승이야 하강이야 이게? 상승이죠? 상승해서 옆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B 부근에 V자 계곡이 있다. V자면 계곡이 있다. 이게 있는데 열곡이라는 게 있어요. 열곡.
이렇게 V자 모양으로 계곡이 있어요. 열고.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 게 해양지각의 나이가, 잘 봐요. 여기가 생긴 지 얼마 안 되는 거고,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이동하는 거니까 얘가 더 늙은 거예요. A가 더 오래된 거. 이거는 얼마 전에 생긴 거고, 이거는 한참 전에 생긴 거고. 이해해요? A가 나이가 더 많은 거죠. 적은 게 아니라. 4번이 답이죠. 자, 화살표를 보셔야 돼요. 화살표. A와 C 지역은 멘틀 대륙 상승부에 위치한다. 여기 봐봐. 여기 발산형 경계 이렇게. C도 발산형 경계죠? 그러니까 멘틀이 상승해서 옆으로 벌어줘야 되잖아. 그래서 A와 C는 상승부, 멘틀 대륙 상승 부분이 맞아요. 그 다음에 B 지역에 새로운 해양지각이 생성된다. B는 소멸하는 거, 소멸. 새로운 해양지각 만들어지는 거는 C입니다, C. 여기도 뭐 나중에는 해양지각이겠지만, 하여튼 여기서 지금 해양지각 만들어지고 있고, 한 경계에서 두 판의 밀도 차는 C 지역이 D 지역보다 크다. 봐봐. C는 얘나 밀도가 똑같은 거예요. 밀도가. 해양판 둘 다. D는 얘는 해양판인데 얘는 대륙판이에요. 얘는 밀도차가 큰 거지. 밀도차는 C 지역이 D 지역보다 크다. 틀렸죠. 얘는 둘 다 해양판이니까 밀도가 똑같죠. A에서 D 지역에서 모두 지진과 화산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난다. 아, 이것도 어려운데, 이거는 맞네요. 이건 왜 맞냐면, 여기는, 지진은 다 일어나요, 지진은 판 경계에서 다 일어나는데, 여기에 마그마가 솟아올라오고, 이것도 마그마가 솟아오릅니다. 근데, 해양판과 대륙판이 만났을 때, 마그마가 솟아올라와요. 여기도. 그래서 요거는 다 맞습니다. 해양판과 대륙판 만나면 마그마가 솟아올라옵니다. 답은 일단 2번 해보시고, 왜 그러냐면 봐봐.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몇 페이지입니까? 106쪽 한번 보세요. 자, 해양판이 이렇게 솟아올라오면 마그마가 솟아올라오니까 여기 화산활동이 있어요. 여기 화산활동이 있고, 여기도 화산활동이 있고, 마그마가 솟아올라오니까. 언제 화산이 없냐면, 대륙판 만났을 때. 이때는 화산은 없어요. 이때. 화산활동 거의 없음. 대륙판 만났을 때. 그 다음에 이 판이 이제 요거 어긋날 때. 화산활동 거의 없음. 여기도 봐봐요. 화산활동 거의 없음. 여기는 마그마가 솟아올라오지 않습니다. 근데 해양판이 만나면은 해양판이 밑으로 내려가면서 여기 마그마가 솟아올라가요. 그래서 여기는 화산활동이 있고, 여기도 화산활동이 있어요. 마그마가 솟아올라옵니다. 여기도 화산활동이 있고, 여기도 있고. 얘 둘은 없다. 대륙판끼리 만날 때랑 어긋날 때, 요때는 화산이 없습니다. 나머지는 화산이 있어요. 그 다음에 11번에 히말라야 산맥인데, 이거는 판이 수렴하는 경계입니다. 수렴을 해서 모여서 이렇게 솟아오르게 하는 거, 이렇게. 수렴형 경계에 위치하고, 여기는 수렴형 경계는 얘가 상승하니까 얘도 상승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이거는 하강부입니다, 하강. 멘틀이 하강하면서 판이 이렇게 모여서 서로 부딪혀서 위로 올라가는 판이. 그 다음에 지진과 화산활동 모두 활발하다. 지진은 활발한데 화산은 활발하지 않습니다. 판과 이게 대륙판이 모였을 때 화산활동은 없어요. 1번. 마그마가 생성되지 않습니다. 자, 두 해양판의 경계 부근에서 판의 이동 방향을 나타낸 것이다. 자, 여기 봐봐요. 요거 서로 멀어지죠? 여기는 무슨 경계예요? 무슨 경계? 발산형 경계죠? 여기 서로 멀어지죠? 이것도? 여기도 발산형 경계죠? 근데 이건 어긋나죠? 이렇게 어긋나죠? 여기는 뭐라고 해야 되냐면 보존형 경계라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보존형 경계 아니고 요것도. 그래서 해양지각의 나이는 A에서 C로 갈수록 많다. 그건 아니고 여기에서 이쪽으로 갈수록, 만약에 뭐 C에서 D로 간다, 아니면 C에서 B로 간다 이러면 맞는데, A에서 C는 똑같은 거예요. 둘이 같이 생기는 거, 같이. 마그마가 같이. E에서 C는 판 경계에 해당한다. 판 경계 아니야, 이거. 같은 판이야, 이거는. 요렇게 해서, 여기 같은 판이야, 이렇게. C와 D 구간에 화산활동 거의 없다. 여기 화산활동 거의 없, 이 보존형 경계에 화산활동이 거의 없어요. DF는 지진이 활발하다. 지진은 여기 다 활발해. 요렇게 지진이 활발해. 여기는 지진이 없는데, 지진은 다 활발해. DF도 활발해. 5번. 판 경계에서 발달하는 지형의 특징을 알아보기 위한 흐름도이다. 변환단층은 일로 갔잖아요. 호상열도 뭐 이렇게 했잖아요. 이거는 일단은 발산형 경계이고, 얘는 수렴형 경계고요. 요거는 보존형 경계입니다. 근데 멘틀 상승부에 위치하는가? 하나는 하강, 하나는 상승이니까 둘 다 얘로 갈 수는 없고, 해답에 이제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멘틀 대류 하강부 이것도 안 되고, 왜냐면 얘는 하강이고 얘는 상승이거든요. 지진이 발생하는 거, 얘도 발생하니까 안 되고, 지진은 변환단층도 발생하니까. 화산활동이 활발한가? 이거는 돼요. 4번 됩니다. 4번. 가에 4번이나 5번 돼요. 나와볼게요. 나. 새로운 해양지각이,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거 안 돼. 4번 안 돼. 왜냐면 지진은 둘 다 발생하니까. 5번에 멘틀대로 상승부에 위치하는가? 얘. 해령이 상승부죠? 5번이 답이죠. 이해하실까? 얘는 화산활동 활발하지 않고, 화산활동 활발한 애들 중에 멘틀대로 상승부는 해령입니다. 해령 상승부, 호상열도 이런 건 하강부. 다 5번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북아메리카 판과 태평양판 경계의 화산의 위치다. 요게 요렇게 되고, 요게 뭐냐면 요게 해구거든. 해구를 따라서 이렇게 화산이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 섬도 있고 섬이 있거든요. 이렇게 여기가 호상열도입니다. 호상열도. 이거는 수렴형 경계입니다. 수렴형 경계. 판 경계에서 해구가, 이거 해구예요. 해구. 태평양판은 북아메리카판보다 밀도가 크다. 이거 좀 어려운데, 여기를 경계로 해서 얘네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 밑으로 내려가다가 마그마가 생겨서 솟아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태평양판이 북아메리카판 밑으로 내려가니까 태평양판이 밀도가 큰 거예요. 봐봐,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 태평양판이 밀도 크니까 이렇게 내려가면서 이쪽에 마그마가 생겨서 올라오니까 여기 섬이 생기는 거거든. 이렇게. 그래서 태평양판의 밀도가 큰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잘 봐요. 이 경계는 여기 있는데, 경계는 이 판과 이 판에 이게 밑으로 내려가면서 여기 마그마가 생겨서 호상열도 생기는 거거든요. 그럼 이쪽에 있는 얘가 밀도가 큰 거예요. 얘가 밑으로 내려가니까. 그래서 태평양판의 밀도가 큰 겁니다. 태평양판의 밀도가 크다. 해구 발달했다. 판 경계 부근에서 진앙은 대부분 북아메리카 판보다 태평양판에 위치한다. 틀렸는데, 진앙은 이게 이 판 밑으로 내려가면서 지진이 발생하니까 북아메리카 판 쪽에서 생기는 겁니다. 태평양판이 북아메리카 판 쪽 밑으로 내려가니까.
한번 15번에 가와 나를 판 경계를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요거는 수렴형이죠. 얘도 수렴형인데 대륙판은 밀도 차이가 별로 안 나니까 이렇게 하강하는 게 별로 없고, 해양판 대륙판에서는 얘가 하강을 해요. 하강. 가의 지형은 동아프리카 열곡대에서 볼 수 있다. 아니에요. 동아프리카 열곡대는 발산형 경계입니다. 발산형. 이건 수렴형이고, 지진의 평균 깊이는 가보다 나에서 깊다. 나에서 깊은데, 왜냐면 얘는 중발 지진까지밖에 안 나타나는데, 얘는 이제 깊은 곳에서도 나타나. 신발 지진도 나타나요. 가보다 나에서 깊다 맞고요. 화산 활동은, 얘는 화산 활동이 없어요. 근데 얘는 마그마가 솟아 올라와서 화산 활동이 있습니다. 가보다 나에서 활발하다. 이게 맞아. 이게 16번이죠? 자, 여기는 발산형 경계고, 요런 거 해령이고, 해령. 요것도 해령이고, 해령과 해령 사이에 여기 판 어긋나는 부분 있어요. 요거는 보존형 경계고, 여기 이렇게 발산형 경계고, 여기는 이제 모이는 거예요. 이렇게 모여가지고요. 이거는, 수렴형 경계인데, 해구지, 이거 해구. 여기는 호상열도입니다. 섬들이 늘어서 있거든요. 이건 호상열도고, 요런 건데, A의 화산들, 이거 화산들, 해구와 나란하게 분포한다. 이 해구랑 나란하게 분포한다. 맞죠? B에서는 밀도가 큰 판이 밀도가 작은 판 아래로 섭입된다. 이게 섭입되는데 아니고요. 여기는 보존형 경계입니다. 보존형 경계. 이거 틀렸고, 섭입되는 데는 여기 D, 요쪽. 얘가 얘 밑으로 내려가는 거. 수심은 C에서 D로 갈수록 깊어진다. 맞는데 여기가 좀 솟아올라와 있기 때문에 해령은 좀 높아요. 여기는 되게 낮은 거고, 그래서 이렇게 낮아지는 게 맞아요. 깊어진다가 맞아요. 이거 3번. 그 다음에 1번 주변인데 얘는 요렇게 수렴형 경계야. 수렴형 경계. 수렴형이 돼서 무거운 태평양판이 유라시아판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걸 섭입된다라고 얘기해. 근데 여기에 요런데 마그마가 생겨. 이 물을 머금고 있으면 녹는 점이 낮아져 가지고요. 이게 암석이 녹아요. 그래서 이제 마그마가 솟아 올라와서 화산 활동이 있고, 화산 활동이 있다 보면 섬들이 생기고, 이렇게 판 경계인 여긴 해구죠. 해구랑 나란하게 섬들이 늘어서 있는 거를 호상열도라고 해. 일본은 호상열도입니다. 태평양판은 유라시아판보다 밀도가 크다죠. 크다. 왜냐면 얘네 둘이 만났는데 태평양판이 가라앉잖아요. 밀도가 큰 게 무거워서 가라앉아야 하거든. 태평양판이 큰 거죠. 1번 열도에서는 지진과 화산활동 활발합니다. 활발하고요. 판 경계에서, 여기가 판 경계인데, 대륙 쪽으로 갈수록 지진의 발생 깊이가 깊어진다지. 왜냐면 지진이 여기서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얕은 거고, 여기는 더 깊어지는 거지. 지진의 발생 깊이가 깊어지는 거지. 대륙 쪽으로 갈수록 지진의 발생 깊이가 깊어지는 거지. 또 2번이고요. 그 다음에 8번에 요건 좀 어려울 수는 있는데, 얘가 이제 이렇게 모이거나 이렇게 벌어지거나가 아니지 지금. 그쵸? 근데 한쪽 방향으로 둘 다 이렇게 돼 있죠. 그쵸? 근데 이동 속도가 얘가 더 빨라요. 그쵸? 얘가
얘가 더 빠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거랑 이거랑 멀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발산형 경기에 쓰셔야 됩니다. 지각 변동에 대해 서술하시오. 이 발산형 경계에서는 지진이 발생하고, 지진인데 천발 지진이야 정확하게는. 하여튼 지진 발생하고, 그 다음에 화산활동이 있습니다. 지진과 화산활동이 있다. 지진과 화산활동이 있다. 좀 어려운데, 얘가 더 빠르기 때문에 얘 둘이 서로 좀 멀어지고, 뭐 이렇게 하면 얘 이만큼 가고 얘는 이만큼 가는데 이건 서로 멀어지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1815년에 인도네시아 탐보라 화산이 폭발하였고, 이 화산 분출로 쓰나미가 발생하였고, 북반구의 평균 기온이 낮아져서 이듬해 여름이 없는 해로 기록되었다. 가는 이 화산 분출이 일어나는 건 지권이고요. 쓰나미는 해일이야, 해일. 그러니까 높은 파도. 그런 거는 수권이지, 수권. 기권이 아니라, 나는 지표에 도달하는 태양 에너지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맞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화산 폭발을 해가지고요. 이 화산재가 이렇게 있었어. 화산재가 이제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럼 빛이 지표면에 도달을 못해가지고 지구 평균 기온이 낮아졌어요. 그래서 태양 에너지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이거 맞는 설명이고, 화산 폭발은 직접적인 인명피해와 함께 환경적인, 경제적인 피해도 일으킨다. 뭐 그렇죠. 인명피해도 일으키고, 뭐 도로도 뭐 망가지고, 뭐 댐도 망가지고 이러니까 경제적인 피해도 있습니다. 20번에 지각변동이 지구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각변동을 통해 지구 내부 물질과 에너지가 방출된다. 맞아요. 에너지도 방출되고 뭐 마그마나 이런 거 방출되는 거 맞죠. 화산활동은 수권에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는다. 아니죠. 화산활동 때문에 뭐 수권에 있는 염류의 양 이런 것도 바뀔 수 있고요. 뭐 지진도 발생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지각변동으로 방출된 지구 내부 에너지는 상호작용을 통해 다양한 에너지로 전환된다. 뭐 그거는 맞는 얘기죠. 뭐 열에너지가 될 수도 있고, 뭐 파도 이런 거는 역학적 에너지가 될 수도 있고요. 맞는 얘기죠. 21번에 화산활동과 지진에 의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학생들이 제시한 대책이다. 부적절한 내용을 찾아 그 근거를 소술하시오. 고층 거울을 세울 때 내진 설계를 한다. 지진을 견디는 설계를 한다. 맞죠? 부적절한 사람 찾아야 됩니다.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 대규모 댐을 건설한다. 아, 그러면 안 되지. 댐이 파괴가 되는데. 그 다음에 C. 화산 분출과 지진에 대비한 행동 요령과 대피훈련을 실시한다. 맞죠? 이제 B가 틀렸고, 지진이 발생하는 지역에 댐을 건설하면 댐이 균열이 발생하여 더 큰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 댐에 균열이 생겨 더 큰 피해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보시고, 1등급 도전을 해보세요. 1등급 도전도 공부하시면서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한번 해보십시오. 1번부터 4번. 자, 이것도 해보겠습니다. 지금 A의 하부에서 멘틀 대류가 상승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보시면 화살표의 길이는 판의 이동 속력에 비례한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얘는 조금 이동하는데 얘는 많이 이동하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결론적으로 이거는 수렴형 경계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수렴형. 왜냐면 얘가 조금 가다 얘가 많이 가니까 얘가 서로 가까워지는 거거든요. 수렴형 경계에서는 요렇게 하강하는 겁니다. 하강. 근데 얘 때문에 좀 애매한데 하여튼 하강하는 게 맞습니다. 하강하는 게. 그리고 B는 보존형 경계에 위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얘가 같이 가죠. 방향이. 이거는 보존형 경계가 아니에요. 어긋나야지 보존형 경계인데 또 어긋나긴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얘가 속도가 똑같지가 않아가지고 얘보다 얘가 더 빠르구나. 그쵸? 그럼 이거는 보존형 경계가 맞긴 하네. 얘는 얘가 더 빠르니까. 수심은 A보다 B에서 C에서 깊다라고 되어 있는데 A가 깊죠. 그러니까 수렴형이니까 여기가 해구처럼 생기거든요. 해구처럼. 얘가 더 깊습니다. A보다 C에서 깊다. 틀렸네. 답은 2번 하시고, 그 다음에 자, 지진의 평균 발생 깊이는 A에서가 B에서보다 깊다. 맞는데 A는 봐봐요. 요렇게 신발 지진이 발생해요. 깊은 곳에서도 A는. 근데 여기는 여기서 발생하는 거 지진이. 선발 지진만 발생합니다. A에서가 B에서보다 깊다. 맞죠? B에서 새로운 해양 지각이 생성된다. 맞죠? 그리고 마그마가 솟아 올라와서 식으면서. C에서는 지진과 화산 활동이 모두 활발하다. 근데 얘는 이게 좀 어렵네. 얘는 지금 요렇게 좀 한 덩어리거든요. 요렇게. 여긴 지진과 화산 활동이 뭐 활발한 거는 아니고. 근데 이게 왜 이런 데가 있냐면 답은 일단 4번 하시는데 요런 데가 대륙지각과 해양지각 같이 붙어 있는 데가 요 아메리카판이 그래요. 아메리카. 봐봐. 요거는 하나의 판인데 여기는 해양판이고 여기는 대륙판이에요. 그렇거든? 요런 경우에는 대륙판과 해양판이 한 덩어리로 같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경우가 지금 요런 겁니다. 얘 해양판과 대륙판이 같이 붙어 있는 거고. 그래서 여기 경계에서 여기 경계라는 말은 여기를 말하는 건데 여기가 판 경계가 아니에요. 이거랑 이거는 같은 덩어리야. 같은 덩어리. 이건 좀 어렵네. 이건 좀 알기 어려운데 기억과 니은으로 하셔야 되고 4번 하시고, 그 다음에 A지역은 수렴형 경계입니다. 수렴형. 판 경계를 따라 좁고 긴 계곡이 발달되어 있다. 계곡은 아니고 여기 히말라야 산맥이거든요. 근데 요런 데는 이제 뭐 커다란 습곡 산맥이라고 해요. 저런 거를 습곡 산맥이 발달한 거. 습곡 산맥이 발달한 거지 계곡이 발달한 건 아니다. 자, B와 C에는 모두 섭입대가 발달한다. 섭입대가 있죠. B는 섭입대가 있죠. 이게 해양판이 밑으로 내려가는 섭입대는. C는 얘가 어긋나는 거잖아. 어긋나는 거는 보존형 경계고 C에는 섭입대가 있는 게 아닙니다. A에서 D 지역 중 화산 활동이 활발한 곳은 여기 히말라야 산맥 화산 활동 없고 여기 화산 활동 있고요. 일본 여기 없어요. 보존형 경계 화산 활동 없습니다. 여기 마그마 솟아 올라오는 D는 해령인데 해령 화산 활동 있습니다. B와 D 지역이다. 맞죠? 이번 답이고요. 그 다음에 해양지각의 연령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요 빨간 애가 연령이 작은 거죠. 여기가 해령이야. 해령이고 여기에서 이렇게 갈라지고 있고 여기도 이렇게 갈라지고 있고 A와 B는 모두 태평양판에 속한다. 아니죠. 이렇게가 태평양판이고 얘는 뭐 남아메리카판 뭐 이런 거거든요. 뭐 아스카판인가 뭐 이런 겁니다. 태평양판에 속하지 않고요. B가 속한 판은
C가 속한 판보다 이동 속도가 빠르다. B가 속한 판은 C가, 이거는 나이를 봐야겠네. 거리가 비슷하긴 한데, 얘가 되게 오랫동안 초록색이 됐거든요. 빨간색에서 초록색. 근데 요만큼밖에 못 갔어. 그쵸? 얘는 이 노란색 될 때까지 많이 갔어. 얘가 B가 빠른 거지, B가. 이해하세요? 얘는 한참 지나서 요만큼 왔어요. 초록색, 이게, 나이가 지금 나이가 초록색, 빨간색, 초록색 차이가 더 많이 나잖아요. 한참 지나서 요만큼 왔는데, 얘는 좀 지났는데 이만큼 왔잖아. B가 더 빠른 거지, B가. B가 속한 판이 더 빠르다. 2억 년보다 오래된 해양 지각은 지구 내부로 섭입하여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맞는데 여기 보면 이제 160억 년 이게 160억 년이 아니구나, 미안해. 1.6억 년이고 1.6억 년이죠. 왜냐면 얘가 100만 년이니까 여기 100만 년, 1000만 년, 억 년이죠. 그러니까 여기 제일 오래된 게 지금 1.6억 년 정도거든요. 제일 오래된 게 파란색. 근데 2억 년보다 늙은 애가 왜 없냐? 얘가 여기로 와가지고 섭입이 돼, 섭입. 없어져. 없어지니까 2억 년보다 오래된 해양 지각은 존재하지 않는 거죠.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게 맞죠. 답은 4번 하셔야 되고요. 2억 년 전보다 오래된 해양 지각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섭입돼서 그런 거고요. A와 B 모두 해양판에 속하는 거 아닙니다. A는 해양판이고 B는 해양판이 아니에요. 어렵죠? 그래도 중단원 정보 한번 풀어보고요. 17번까지 한번 해보시고요. 지구 시스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지권, 기권, 수권, 생물권, 외권으로 이루어져 있죠. 구성 요소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해 물질과 에너지의 흐름이 있어요. 수권에서 생명체가 존재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은 존재한다. 있죠. 왜냐면 생명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액체 상태의 물이 필요한데 수권에 액체 상태 물이 당연히 있지. 그래서 이건 5번 고르시면 되고요. 수권에서 액체 상태 물이 있죠. 그 다음에 직권의 성층 구조이다. A가 고체 상태냐? 여기서 액체 상태인 거는 외핵만 액체죠. 나머지는 고체입니다. 그 다음에 B는 대류가 있어요. 근데 이게 판을 이동시키는 원동력이 되는 게 아니고 B의 대류 현상은 지구 자기장을 만들고요. 지구 자기장을 형성하는 거고 판을 이동시키는 원동력은 C의 대류입니다. C. 멘틀의 대류. 멘틀의 대류입니다. 멘틀. 이건 외핵인데 외핵은 대류가 있는데 그건 자기장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는 거고 요 대륙 지각 이런 거 판 이동하려면은 멘틀 대류가 있어야 되는 거야. 이거 틀렸고 각 층의 경계에서 밀도 변화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곳은 C와 D의 경계이다. 이것도 어려운 얘기인데 A랑 B 사이가 밀도 변화가 제일 큽니다. B랑 C네. B랑 C가 제일 큰데, 그건 왜 그러냐면, 얘는 암석으로 되어 있는데요. C와 D는 둘 다 암석이에요. 근데 감남암질이냐, 현무암질이냐, 요 차이고. 자, 여기는 암석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금속으로 되어 있어요. 철, 니켈, 이런 금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밀도 변화 가장 큰 거는 이제 B랑 C 사이입니다. B랑 C 사이. 1번 고르면 되고요. 그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밑에는 수권이고 위에는 기권이네요. A에서 C와 기역에서 디귿 중 안정한 층은 성층권이랑 열권도 뭐 안정하긴 할 텐데 이거 포함은 안 돼 있으니까 성층권 안정하고 수온약층 안정합니다. 대류가 없어요. 둘은 대류가 없어. 무거운 게 아래쪽에 있거든요. 온도가 낮은 게 아래쪽에 있으면은 대류가 없습니다. 자, 오존층 존재하는가? 예 하면은 성층권인데 성층권은 안정한 층이에요. 그 기억 맞고 대류가 활발한가? 여기서 대류 활발한 거는 이제 중간권이랑 대류권인데 얘는 둘 다 일로 가야 되죠. 이 둘은. 아니오는 열권이 가야 되고. 그럼 기상현상 나타나는가? 얘는 대류권에서 기상현상이 있고요. 중간권은 기상현상은 없죠. 왜냐면 수증기가 없으니까. 대류는 있어도 수증기가 없으니까 기상현상은 없죠. 그래서 A가 안정한 층이고 B는 열권인데 일교차가 가장 크죠. 가장 큰 층이죠. 대기에 포함된 수증기량은 C가 D보다 많다. D가 많죠, D가. D가 많으니까 틀렸네요. 1번. 다음은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가 생명체의 존속에 기여하는 원리에 대한 설명이다. 수중 생물의 서식처를 제공해주고 수권이긴 하겠네. 수권. 대기 성분의 조절과 에너지 평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수권이 그런 역할을 하죠. 생명체에게 유해한 자외선을 차단해준다. 이게 기권이죠. 기권. 온실 효과를 일으켜 적절한 온도를 유지시켜준다. 수권, 기권. 4번. 그 다음에 6번에 A에서 E에 해당하는 예로 옳지 않은 것은 지금 기권과 직권의 상호작용인데 화산은 직권이고 가스 분출해서 이제 기권에 영향 줄 거니까 A에 해당하는 예 맞고요. 생물권과 기권, 화석연료 생성은 생물권과 직권입니다. 이거 D입니다. D. 그냥 화석연료가 석탄석유인데 그런 거 직권에 생성되는 거죠. 요거는 아직 안 배웠는데 아무튼 무역풍은 기권일 테고 엘니뇨가 이게 수온이 높아지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수온이 높아지는 걸 말합니다. 아무튼 이 둘은 기권과 수권의 상호작용이니까 C가 맞고요. 바다에서 석회암 형성. 바다는 수권이고 석회암은 직권이니까 E가 맞죠. 바다에서 석회암 형성. E인데 이게 잘못 봤나? 화석연료 생성. B. 화석연료 생성. 생물권과 직권인데 바다에서 석회암 형성. 바다에서 석회암 형성. 바다에서 석회암 형성되려면 수권과 직권인데 2 해야 돼. 일단 2로 고쳐놓을게. 2. 해저 지진으로 쓰나미 발생. 그러면 직권과 수권이죠. 2. D라고 해도 되나? 생물권과 직권. 그런 경우도 있기는 하네. 이거는 바다에서 뭐 조개나 이런 것들 있죠. 그런 애들이 이제 석회암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뭐 있기는 있네. 생물권에 있는 그 뭐 조개 이런 애들이 바다에서는 이제 그냥 장소만 얘기한 거긴 하네. 이런 경우도 일부 있으니까 이거 맞다라고 하긴 해야겠네요. 답은 2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갯벌을 형성되는 거는 조력 에너지고, 니은 용암 분출하고 이런 거는 지구 내부 에너지입니다. 지구 내부 에너지 디귿.
홍수 나는 거는 태양 에너지 때문에 수증기가 증발해서 구름이 됐다가 비로 내리는 거니까 태양 에너지예요. 태양 에너지. 그래서 니은 디귿 기억, 니은 디귿 기억 4번 고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8번 A에서 물은 에너지 흡수한다. 이게 증발할 때 에너지 흡수하는 거야. 물이 수증기로 될 때 에너지 흡수하는 거예요. 활발한 애가 돼야 되니까 에너지 흡수하는 거고, 기화열을 흡수하는 거고, 물의 이동량은 B가 C보다 적다. B가 더 많아요. 왜 그러냐면 B로 나가는 거가 C랑 D로 들어오는 거 합친 거랑 같아야 되거든요. B가 C, D 더한 거랑 같아야 돼. 그러니까 B가 C보다는 많은 거죠. C보다 많은 거죠. D에 의한 물의 이동량이 증가하면 지표 변화는 더 활발해진다. 그것도 맞죠. 왜냐면 얘가 이렇게 막 물이 흘러가지고 이게 뒤로 가는 건데, 여기 물이 많이 흐르면 지표가 더 많이 깎이고 침식작용 많이 생기고 뭐 이런 거니까 지표 변화 활발해진다. 이거 맞죠. 기억 디귿 3번 고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화산 분출이 되고 있는데 기권의 탄소량 증가한다. 화산 분출될 때 이산화탄소 같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산화탄소 증가되고요. 나의 근원 에너지는 지구 내부 에너지다. 석탄이 만들어지려면 이게 나무 같은 게 자라야 돼. 식물이. 식물 자라나는 건 근원 에너지가 태양 에너지입니다. 태양 에너지. 그런 게 묻혔다가 석탄 되는 거예요. 가와 나로 인해 지구 전체 탄소량 증가한다. 아니고, 왜냐면 이제 순환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기권의 탄소량이 증가한다 이러면 맞아요. 기권의 탄소량은 증가할 수 있는데 지구 전체 탄소량은 증가하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10번 지구 시스템에서 탄소가 이동하는 예이다. 광합성한다. 이거는 기권에서 생물권으로 가는 거고요. 석회암이 지하수에 용해되어 석회동굴 형성된다. 그러면은 탄소가 지권에 있던 탄소가 수권으로 가는 거긴 하죠. 왜냐면 이제 물에 용해되는 거니까. 가에서 탄소는 이산화탄소 형태로 저장된다. 아니죠. 생물권에 저장될 때는 유기물 형태로 저장이 되는 거고, 나에서 탄소는 지권에서 수권으로 이동한다. 이거 맞죠? 나와 나를 일으키는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원은 태양 에너지이다. 이거 광합성할 때 태양 에너지가 맞고요. 그 다음에 나는 석회암이 지하수. 그러니까 지하수가 순환되면서 용해되는 거니까 물의 순환이 있으려면은 태양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 니은 디귿. 이거 지하수가 흘러가고 이런 거는 태양 에너지가 필요해요. 물이 증발됐다가 구름이 돼서 이렇게 비로 내린 다음에 이제 지표면 흐르면서 지하수가 생기는 거니까 필요하죠. 4번. 화산 때와 지진 때 분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지각 변동이 활발한 변동대와 대체로 일치한다. 맞죠? 네. 주로 판 경계를 따라 띠 모양으로 분포한다. 맞죠? 대서양 가장자리를 따라 화산 때와 지진 때가 나타난다. 아니고 태평양은 맞는데 대서양 가장자리에는 화산 활동이 없어요. 3번이 답인데 태평양은 가장자리에, 이거 봐봐요. 태평양은 가장자리에 판 경계가 있지만 이게 대서양인데 대서양은 요게 가장자리거든요. 여기 가장자리. 여기는 없어요. 중앙에 있지, 중앙에. 대서양 중앙에 있는 거야. 대서양의 가장자리에 뭐 많이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 아니고 기억 니은 3번 고르시면 되고요. 1번에 3번.
그 다음에 얘가 어떤 판 경계에 존재하는 단면에서 지진 발생 위치다. 그러니까 여기 판이랑 여기 판이랑 만나가지고요. 요 판이 이 판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지진이 여기 발생하는 거죠. 판 경계의 위치는 C가 판 경계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나에서 판 경계에서 발달한 지역. 이건 수렴한 경계, 수렴한 경계. 수렴한 경계에서 해구나 호상열도나 습곡산맥도 발생할 수 있는데 하여튼 이런 것들 발생하는 거죠. 5번 고르시면 됩니다. 자, 판의 상대적 이동 방향을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A 지역에서는 V자 모양의 계곡이 발달한다. 그런 거 열곡이라고 하긴 해. 열곡. 예. 그래서 이게 맞네요. 1번이 맞고요. B 지역은 새로운 해양 지각이 생성되는 데는 A다. A. B는 생성되는 게 아니고 보존형 경계는 B입니다. B. 여기는 보존형 경계 아니에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B는 지각과 멘틀 경계에 해당한다. 지각과 멘틀의 경계면에 해당한다. 왠지 맞아 보이지만 암석권은 지각 플러스 멘틀 상부입니다. 이게 아니에요. 여기 아니고 지각과 멘틀 경계면은 모호면이라고 하는 데인데 아무튼 암석권이라고 되지 얘가 지각이라고 되는 게 아니죠. 암석권은 지각 플러스 멘틀 상부야. 여기가 지각과 멘틀 경계면이 아니죠. ABC 지역에서 천발지진과 신발지진 모두 발생한다. 아니 여긴 다 천발지진이야. 천발지진. 그 다음에 C도 지진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신발지진은 해양지각이 수렴하는 데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답은 1번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요 애들이 뭐 이렇게 있죠. 해령들이 발생하는 관계. 그래서 기역의 하부에서 멘틀 대류가 하강한다. 여기는 발산형 경계니까 상승해야지. 상승해서 발산해야지. 화산 활동은 니은보다 디귿에서 활발하다. 니은은 활발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게 이 판과 판이 보존형 경계거든요. 여기 활발하지 않고요. 디귿 활발한데 왜냐면 이 판이 이 판 밑으로 내려가면서 마그마가 생성이 돼서 디귿 활발하죠. 니은보다 디귿에서 활발하다 맞고, 판의 평균 밀도는 A가 B보다 크다. A가 커요. A가. 왜냐면 A가 B판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밀도가 크죠. A가 크다. 그래서 지금 B판 밑으로 수렴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15번에 자, 해구가 있고 이거는 뭐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지진은 가와 나에서 모두 활발하다. 얘는 판 경계가 뭐 보이지가 않는데 가가 활발한 거지. 가가 활발한 거고, 가에서 해구와 나란하게 화산대가 발달한다. 맞아요. 해구랑 나란하게 뭐 호상열도나 화산이나 이런 거 생깁니다. 나 지역에서 하부에는 멘틀 대류가 하강한다. 나는 그런 게 뭐 없는데? 얘네 판 경계가 없는데? 그러니까 멘틀 대류 하강하는 부분은 가져가. 2번 16번의 그림은 태평양 주변의 판의 분포와 판 경계에 위치한 지점 A에서 D에서 두 판의 상대적인 이동을 나타낸 것이다. A, D에서 이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 써 있는 대로 고른 것은 A와 D는 해구가 발달한다. 여기 해구 발달합니다. 여기 수렴인 경계고 해양판 있어요. D도 B 지역은 지진과 화산 활동 모두 활발하다. 여기는 화산은 없어. 화산이 없습니다. 보존형 경계에서 지진은 활발해도. 해양 지각의 평균 연령은 C가 D보다 많다. C는 이제 생긴 거고요. 여기는 수렴형 경계이기 때문에 여기를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수렴되는 거거든요. A가 더 훨씬 늙은 거죠.
연령은 C가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 C는 이제 갓 생긴 거고 A가 많은 거죠. 1번. 다음에 화산 활동이 지구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학생들 의견이다. 제시한 의견이 옳은 학생만 있는 대로 쓰시오. 자, A 학생, 화산재는 생물의 광합성 활동에 많은 도움을 준다. 아니에요. 예, 화산재가 빛을 차단해서 광합성이 잘 안 될 수 있고, 화산가스는 기권 성분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죠. 화산가스가 많으면 이산화탄소 양이 많아져가지고 온실효과가 증가하고 이럴 수 있어요. 학생 C, 해저 화산 활동은 해수 수온을 증가시키는 주요 원인이다. 주요 원인은 아니고, 수온 증가는 뭐 태양에너지 이런 게 주요 원인이고요. 옳게 말한 학생은 이제 B만 쓰면 되네. 자, 조금 서술을 조금 쉬었다가 할게요. 20분까지만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아무튼 나중에 다시 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지금. 자, 한번 이제 경험 삼아 이제 해보는 거고요. 수능 문제여서 쉽지는 않습니다. 어느 해역에서 1년 동안 관측한 수온 변화를 등수온선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러니까 12도인데를 뭐 이렇게 연결하고 뭐 이런 건데, 그러니까 아무튼 뭐 1월 뭐 이럴 때 여기가 표층수온이거든요. 표층수온. 표층수온이 1월 이럴 때는 이제 되게 낮은 거고요. 5도랑 6도 사이 뭐 이런 거 여기가. 그러다가 여기가 이제 6에서 7도 사이 이런 거고 표층수온이. 이제 9월달, 8월달 이럴 때는 한 12도 이랬던 겁니다. 이랬던 거예요. 근데 이 해역에서 평균 풍속이, 그러니까 풍속을 뭘 보고 알아야 되냐면, 풍속이 강하면 혼합층의 두께가 두껍죠. 혼합층 두께가 두껍습니다. 근데 9월보다 11월에 강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11월에 보면은 여기가 지금 8도인 데가 표층수온이 8도인데 요 깊이까지 계속 8도인 거야. 이거 이해하시려면 이 그림을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쓰고 있는 거야? 여기 보셔야 돼요. 여기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11월에 요 깊이까지 계속 8도인 거야. 이해하세요? 그러다가 요 깊이보다 더 낮아지면 7도 이렇게 온도 변화가 있는 거지. 요만큼이 혼합층의 두께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혼합층은 이제 온도가 표층수온이랑 일정해야 되잖아. 11월에는 이만큼이 혼합층이 되는 거고, 9월은 이게 9월인가요? 그리고 이 8, 모르겠다. 하여튼 여기라고 그냥 칠게. 아무튼 요만큼밖에 안 되잖아. 요만큼밖에 안 되잖아. 그쵸? 그러니까 11월이 더 바람이 강한 거지. 이해하실까? 9월보다 11월에 바람이 강한 거지. 그쵸? 그 다음에 수온약층은 3월보다 9월에 뚜렷하게 나타난다라고 되어 있는데, 3월이구나. 9월이 뚜렷한 거죠. 왜냐면 9월은 온도가 여기서부터 점점 이렇게 변화가 있잖아요. 수온약층은 깊이 내려갈수록 수온이 낮아져야 되는데 낮아지잖아요. 여기가 9월이 뚜렷한 거예요. 3월이 뚜렷한 게 아니라 3월은 그냥 다 그냥 비슷한 거, 심해층인 거, 심해층 비슷하게 온도가 워낙 낮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온이 깊이가 깊어질수록 수온이 낮아져야 되는데 9월은 낮아지고 있잖아요. 3월에는 수심 60m보다 깊은 곳은 심해층이 분포한다. 근데 그거는 이제 60m보다, 근데 이거보다 여기랑 여기 온도 차가 있으니까 그래도 더 깊어야 될 것 같은데. 60m보다 깊은 곳에 심해층이 분포한다. 여기도 온도가 꽤 낮긴 한데
그러니까 문장이 애매하네요. 그러니까 한 요 정도까지는 심해층이 아니거든요. 이거보다 깊어야 되는데 60m보다 깊은 곳에서, 그러니까 아무튼 이거보다 깊어야지. 60m가 아니라 여기보다 깊어야지. 그쵸? 아, 문제가 달라요? 뭐라고 써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문장 이상이, 이 문장 자체가 좀 애매한 문장이거든. 0에서 60m가 심해층이 분포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건 틀린 거죠, 확실히. 그러니까 요 문장이 애매하게 써 있어 지금. 0에서 60m는 심해층이 분포한다. 그건 틀린 거죠. 답 1번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구계를 구성하는 각권 사이의 탄소 순환 과정이다. A에서 B, D를 나타낸 것이다. 탄산염 침전, 이거는 뭐냐면 수권에 있다가 직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권에서, 이게 수권이겠네. 수권에서 직권으로 가는 겁니다. 석탄 형성, 이거 맞죠? 생물권에서 직권으로 가는 겁니다. 화산가스 분출, C. 그러면 직권에서 기권으로 가는 겁니다. 그럼 기권에서 수권으로 가는 거는 뭐 이산화탄소가 용해되거나 뭐 이런 거거든요. 이산화탄소 CO2 용해가 되면은 기권에서 수권으로 가는 거예요. 가가 수권이고요. 다에서 탄소는 대부분 이산화탄소 존재한다. 맞고요. 뭐 메테인도 있긴 한데 이산화탄소가 제일 많고요.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할수록 D는 활발하다. 이거 틀린데, 그러니까 기권에서 수권으로 녹는 거는 기온이 오히려 낮아야지 많이 녹는 거고, 평균 기온이 상승하면은 이렇게 거꾸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녹아있던 애가 기권으로 나오는 거죠. D가 활발해지는 거 아닙니다. 평균 기온 상승하면은 가에서 다로 갑니다. 수권에서 기권으로 갑니다. 답 4번. 그 다음에 대서양에서 시추는 이제 땅 파는 거예요. 시추한 지점 P17 뭐 이렇게 나타냈는데 각 지점의 연령을 나타냈다. 그러니까 거리가 멀어질수록 연령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증가하죠. 왜냐면 얘가 발산형 경계여서 요렇게 멀어지는 거야. 여기가 최근에 생긴 거고 여기가 오래전에 생긴 거예요. 아, 근데 퇴적물의 두께 이런 거는 오래될수록 퇴적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P1이 P5보다 두껍습니다. 퇴적물이 많이 써요. 왜냐면 P1의 나이가 더 오래됐으니까. P5는 이제 퇴적물이 별로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 5랑 6 사이에 발산형 경계, 이거 발산형 경계다. 이거 발산형 경계다. 5랑 6 사이에 발산형 경계가 존재하잖아요. 시간이 흐를수록 1과 7 사이의 거리는 점점 증가하죠. 맞죠? 얘는 1로 가고 쟤는 1로 가니까 거리가 점점 멀어지죠. 증가하죠. 5번 고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4번에 기억은 지금 얘가 남아메리카판 여기가 이제 진원의 깊이가 깊거든요. 요로 갈수록 X자가 보이긴 하죠. 여기에 판 경계인데 여기는 동그라미들이 보이고 여기는 까만 세모가 보이고 여기 X가 보이잖아요. 요거는 신발 지진 발생하는 거거든요. 이러려면은 이 판이 요 판 밑으로 내려가야 돼.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멘틀 대류가 상승하는 부분이 아니라 멘틀은 하강하는 부분이고 수렴형 경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니은에서 습곡 산맥이 발달한다. 아닌데 여기는 이제 동아프리카 열곡대라고 해서 이렇게 멀어지는 거고 여기 잘 보면 다 동그라미밖에 없지. 이거는 다 천발 지진이거든. 천발 지진. 이거는 발산형 경계입니다. 발산형 경계. 그래서 습곡 산맥 발달하는 건 아니고 여기는 이제 열곡대 이런 거 발달합니다. 습곡 산맥은 수렴형 경계고 여기는 발산형 경계가 됩니다. 기억과 니은에서 모두 화산활동 활발하다. 이거 화산활동 활발하고 얘도 활발합니다. 얘도.
마그마가 이제 솟아 올라오고, 여기도 이제 발산형 경계에서 멘틀이 상승하면서 화산활동 활발합니다. 그럼 지금 2번만 고르시면 되고, 역학적 시스템 나가야 되는데 지금 나가기는 좀 애매해서 지금 프린트 준 거 있잖아요. 이거 풀다가 만약에 다 풀면은 이제 다 풀고 가고요. 다 못 풀면은 숙제로 내줄게. 일단 그거 풀어보십시다. 이거 프린트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거 좀 빠르게 한번 해볼게요. 자, 철과 소량 니켈로 이루어져 있다. 액체 상태 물질로 이루어진 층. 그러니까 핵이긴 한데 액체는 외핵이잖아, 외핵. 그래서 이제 C고 외핵이면 되겠죠. 네, 한번 고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A는 빙하인데 빙하는 극지방이나 고산지대 주로 분포하고, 해수는 심해층보다 혼합층에 더 많이 분포한다. 심해층이 훨씬 많아요. 심해층이. 그 다음에 지구온난화가 진행되면 해수의 양이 증가할 것이다. 그러긴 하지. 왜냐면 빙하가 녹으니까. 기억지고 고르시면 되겠는데 3번 고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미세먼지에 대한 건데, 초미세먼지 이런 거는 지권과 기권의 상호작용이다. 맞죠? 그러니까 뭐 원래 뭐 먼지 이런 거는 이제 뭐 그 땅에 있던 애들이 뭐 이렇게 생기는 거니까, 초미세먼지는 공기 중에 오래 떠다니며 호흡할 때 폐 내부 깊숙이 도달할 수 있다. 뭐 그러긴 해. 작아가지고. 초미세먼지는 공업이 발달한 지역에서만 분포하는 게 아니라 확산되는 거니까, 뭐 중국에서 날라와서 우리나라에 피해를 주고 이럴 수도 있죠. 3번 답이고. 그 다음에 자, 호흡으로 탄소가 이제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거는 생물권에서 기권으로 가는 거고요. 화산활동은 지권에 있는 거죠. 그래서 C권에서 탄소는 기권이죠. 주로 이산화탄소 형태로 존재하죠. 탄소가 가장 많은 권역은, 이거는 아셔야 되는데, 지권이야, 지권. 지권에서 제일 많아. 지권의 석회암 형태로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석탄 형성은 기억의 예이다. 맞죠? 생물권에 있던 탄소가 지권으로 가는 거니까 맞죠? 5번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옳지 않은 거 근원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번 바람에 의한 풍화 침식 작용. 그러면 바람이 불어서 지권에 영향 줘야 되는 거니까 이게 옳지 않은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여기가 1번 이렇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바다 밑에 급격한 지진으로, 그러면 이제 지권이 수권에 영향을 준 거니까 맞고요. 죽은 수중 생물이 용해되어 바다에 흡수된다. 강이나 바다에 흡수된다. 그러면 이제 생물권이나 수권이니까 3번 맞죠. 화산 폭발, 지권, 기권 맞죠. 이거는 기권이 생물권에 주는 거 맞죠. 대기가 식물의 광합성에 필요한 이산화탄소 공급한다. 맞죠. 1번 답이고요. 그 다음에 6번에 태풍에 대한 설명 옳은 거. 지구 시스템에서 에너지 평형을 이루기 위해 발생한다. 이것도 맞아요.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가 고위도로 이제 이동할 수가 있고요. 태풍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수권에서 기권으로 에너지가 흐른다. 수권에서 에너지 흡수해서 기권으로 가니까 맞고, 저위도로 이동하면 많은 양의 비를 내려 고위도의 물을 저위도로 이동시켜. 이건 반대죠. 예.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이동하면서 고위도에 물이 많이 떨어지는 거지. 그래서 고위도로 이동시켜야겠죠. 한번 고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태양에너지 근원으로 한 현상들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상현상 태양에너지 때문에 생기는 거고, 생명활동도 광합성은 이제 결국에 태양에너지 때문에 광합성이 돼서 우리가 이제 뭐 먹을 거 먹을 수가 있고요. 물의 순환도 태양에너지 때문에 생기는데, 지각변동은 지구 내부 에너지죠. 지구 내부 에너지. 4번 고르시면 되고요.
자, 태양에너지에 의해 물의 순환이 일어난다. 이거 맞죠? 바다는 유출량과 유입량 같다. 맞습니다. 바다에서 나가는 거랑 바다로 들어오는 거랑 똑같다. A는 96단이다. 아니죠. 여기는 이제 96 중에 60이 증발하니까 남은 게 36이거든요. 36이 바다로 가는 거죠. 2번. 그 다음에 넘겨서 탄소 순환 과정의 일부이다. 생물권에서 기권으로 이산화탄소 호흡 가는 거 맞고, 석탄 생성은 생물권이 직권으로 이동하는 거 맞고, 화산가스 분출 직권에서 기권 맞네요. 이산화탄소의 용해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은 기권에서 수권으로 가야 돼요. 이게 화살표가 이제 거꾸로 돼 있잖아요. 이거는 아니고요. 답 3번 하시고. 탄산이온 침전은 이제 직권 석회암 같은 게 되는 겁니다. 4번 고르시면 되고. 기권의 탄소 양이 증가시키는 것, 화산 폭발, 먼 거네요. 광합성이네, 광합성. 탄소 흡수하니까 1번. 그 다음에, 기권과 직권의 상호작용으로 기권의 탄소량이 감소시킨다. 여기에서, 배출되는 게 훨씬 많은데, 기권의 탄소량 감소시키지 않죠.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되면 A가 크게 증가한다. 이거 증가합니다. 용해되는 것보다 이게 나오는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온도가 올라가서 기체 용해도가 감소하니까. 열대우림의 면적이 감소하면 B의 크기는 증가한다. B는 광합성이거든요. 감소하죠. 감소. 열대우림이 감소하면 광합성량 감소하죠. 2번. 그 다음에 A가 대륙, 그러니까 B가 연약권입니다. B는 용융되어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해양지각은 대륙지각보다 밀도가 크다. 해양지각이 밀도가 크죠. 그래서 둘이 만나면 해양지각이 이제 가라앉죠. 5번 고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히말라야 산맥은 대륙판과 대륙판이 이렇게 서로 충돌한 건데, 얘는 화산이 없어요. 화산 활동 활발한 건 안데스 산맥과 화산 활동이 활발하고요. 섭입형 수렴 경계이다. 근데 얘는 섭입형 수렴이 맞는데 얘는 섭입되지는 않아. 둘 다 대륙판이어서. 이것도 공통점 아닙니다. 이것도. 왜냐면 이제 얘는 이제 신발 지진이 없기 때문에 행압력에 의해 휘어진 습곡 구조가 많이 나타난다. 이거 맞아요. 이렇게 서로 모여가지고 습곡이 됩니다. 2번 하시면 되네. 그 다음에 멘틀이 하강하면서 판과 판이 부딪히는 곳에서 발달하는 지형은 1번 열도, 해구, 안데스 산맥에 또 맞고요. 이거는 잘 모를 수 있는데, 이거는 열곡대 발달하고 이런 거는 발산형 경계입니다. 발산형 경계. 기억력 디귿. 신발 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은 마리아나이고 산안드레아스 단층 신발 지진이 아니고, 이거는 보존형 경계고요. 대서양 중앙해령 천발 지진이고, 동아프리카 열곡대도 천발 지진이고, 마리아나 해구 1번. 그 다음에 판 경계에 대한 설명. 발산형 경계에 새로운 판이 만들어지고, 모든 수렴형 경계에서 해구가 생성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 대륙판끼리 충돌하는 경우에. 보존형 경계 열곡대에 생기는 거 아니고 변환단층입니다. 변환단층 1번이고요. 자, A는 열곡대가 맞고, B는 습곡산맥 맞고, 이거 C 해구 맞고, 이거 D 해구 맞네요. 네, 이거 맞네. 해령 맞네. 1번. 그 다음에 요거는 발산형 수렴형인데, 가에서 멘틀이 상승한다. 발산형 상승하는 거 맞죠? 나에서 습곡산맥 이렇게. 근데 해양판이어가지고, 해양판이어서 이거 아니네. 대륙판이 하나라도 있어야 되는데, 가와 나 지역 모두 화산활동 활발하다. 얘는 화산활동 있고 얘도 있네요. 기억 디귿 한번. 19번에 가는, 여기는 신발 지진이 없어요. 해령은 천발 지진이고, 화산활동은 B보다 A가 활발하다. B는 없고 A는 활발한 거 맞고, C 아래에 멘틀이 하강하다. 멘틀이
여기 예, 하강합니다. 2번 마지막 화산활동 때문에 기권으로 분출된 화산재는 평균기온이 하강해요. 햇빛을 차단하니까. 화산활동으로 일어난 지역은 시간이 지나면 땅이 비옥해집니다. 이거 맞아요. 이제 화산재가 비옥해지게 하고요. 인공위성을 이용한 지형 변화 관측 및 지진계 설치 등으로 화산활동에 의한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맞아요. 수고했습니다.